저희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재활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잘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의 교수로 있고 엘비스의 창업자이자 누베라 브레인 헬스 인스티튜트의 창업자이기도 한 이진형입니다. 전자회로도 다 마찬가지듯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칩이 저기 있는 칩과 통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들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뇌도 통신망을 통해서 신호가 흘러야 기능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신호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야 팔을 들 수 있고, 어떻게 흘러야 내가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흘러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흘러야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뇌의 기능을 여기가 망가지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이 감정 컨트롤에 영향을 준다, 여기가 메모리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관관계만을 이해했다면 이런 OFMRI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그 신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걸 바탕으로 환자가 아니라 누구든 왔을 때 이 사람은 뇌 신호의 흐름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면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단이 당신 치매입니다,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엔 진단과 치료가 또 별개의 문제가 되잖아요. 진단을 지금은 받아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어느 신호의 흐름이 정상적이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진단이 되고, 파악해서 어느 신호의 흐름이 막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신호의 흐름이 여기가 막혀서 치매입니다 하면 막힌 걸 뚫으면 됩니다. 그 신호의 흐름이 막히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리스토어 할 수 있는 신호의 흐름을 정상화해 주는 것이 치료입니다. 구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뇌 질환은 무궁무진하게 생깁니다. 그 이유가 구조만 보고는 신호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를 찍어가지고 아무리 뇌를 들여다본다 그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구조만 보고도 여기는 신호가 잘 안 흐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조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구조가 보이는 수준으로 망가지지 않아도 신호는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조를 보는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뇌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모든 검사 결과가 다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감정의 기복도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우울하다든지, anxiety attack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괴롭고, 이러한 상황들이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호의 흐름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병원에 가면 정상이라고 말하던 것들을 더 나빠지지 않도록 프리벤티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내 뇌가 오늘은 어떻지?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네. 운동도 좀 하고 서플먼트도 좀 먹고, 오늘은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라이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뇌에 관해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했는지 안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중병에 걸려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회로 시스템을 달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관리를 하나도 안 해준다는 거는 쉽지 않죠. 특히나 현대사회같이 너무나 많은 자극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이 뇌를 액티브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뇌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도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회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가장 건강한 상태는 펑션의 밸런스가 잘 맞아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무슨 공황장애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 상태는 밸런스가 깨져서 특정 기능이 너무 오버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져 있거나, 그런 밸런스가 깨지면 그걸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그냥 대중적인 피드백이 없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잘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뇌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 잠은 잘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에 있는 노폐물들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는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저분한 뇌 속에서 건강한 신호의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자극이 많은 디지털 정보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뇌는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챌린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챌린지를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만을 해서 다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러한 기술들로 계속 관리를 받으면서 극복하는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화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잠을 잘 못 잡니다. 숙면을 잘 취하는 것도 뇌의 기능으로 유지하는 펑션이에요. 그게 그냥 패시브하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특정한 기능을 돌려서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게 차가 오래돼서 뭐 잘 안 가는 거랑 비슷하게 뭔가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 밸런스된 잘 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떨어진 상태. 어느 부분에 어떤 신호의 흐름에 이상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질병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소리를 내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소리가 안 날 것이고 그러면 소리 안 나는 병이고 안테나랑 통신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는 통신이 안 되는 병에 걸린 것일 것이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화면 디스플레이 질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거는 화면이 안 보이는 병, 소리가 안 나는 병, 통신이 안 나는 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신호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되는지를 알면 여기서 여기가 안 흐르네 하면 그거를 흐르게 해주면 디스플레이가 잘 되겠죠. 그러한 방법으로 진단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조 증상에 디펜드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미 늦었을 수도 있고 아직 환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전조 뇌 흐름 이상이 있습니다. 뇌 신호 흐름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정상화하는 것이 예방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작된 신호의 이상이 점점 더 심해졌을 때 아이의 큰 증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는 내가 잘 못 느끼고 그냥 좀 이렇게 잠이 잘 안 오지 뭐 마음이 좀 불안하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을 단계에도 이미 이상이 있는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나 recommendation, 서포먼트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preventive care를 총체적으로 해주는 게 Nubera Brain Health Institution에서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preventive care라는 게 20년 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만큼 생기면 치매면 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리가 안 날 것 같다가 아니라 소리가 잘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가 약간 지직지직 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보이는 소리 신호 흐름에 문제가 보인다 하면 그 신호를 고쳐주면 그 방향으로 안 가겠죠. 사실 안에 회로를 잘 안 들여다봤을 때는 내 전화 잘 되는데? 문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신호가 한 90%로 줄었어요. 그러면 그 90%로 줄어든 거를 100%로 올려주면 나중에 소리 안 나는 병에 안 걸리겠죠. 뭐 직접적인 의학적인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90%가 아니라 이제 50% 된 분들은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90% 정도 내려오는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나 식습관 개선 이런 걸로도 좀 더 밸런스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늘 100%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누베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코마에 있는 사람을 깨울 수 있는 뇌 자극을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했었는데 똑같은 부분을 자극하면 코마에 있던 상태면 깨어나고 정상인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증가됩니다. 뇌라는 게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관인데 그게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집중력을 엄청나게 향상시키면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쉬어야 될 타이밍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거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겠죠. 그 부작용에 따라서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그 목표가 좀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쥐한테 도파민을 계속 자극할 수 있는 버튼을 주면 그 쥐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버튼만 누르다가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정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기능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게 바로 질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하는 일은 너무 인핸스 되거나 줄어든 그런 기능들을 밸런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그야말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엘비스라는 제가 창업한 회사의 모토는 See the Invisible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라. 그래서 엘비스가 하는 일은 이런 뇌 신호의 흐름을 파악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뉴로매치가 그런 신호의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뇌파를 측정해서 그 뇌파에 대한 측정을 분석해서 그런 신호의 흐름들을 알아냅니다. 뇌파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어서 많은 시간 동안 측정이 되오긴 했는데 사실 뇌파가 굉장히 의지하기도 하고 스컬 위에서 전극을 대서 측정하기 때문에 사실 환자 데이터도 그냥 보면 뭔지 잘 모르겠는 사실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든 것이 뉴로매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 탑재될 플랫폼입니다. 월프 MRI를 이용해서 가진 신호 흐름에 대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뉴로매치를 만들었어요. 뉴로매치는 이미 상용화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뉴로매치는 계속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매년 될 예정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을 만드는 것들도 계속해서 뉴로매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뉴베라 브레인 헬스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런 신호의 흐름을 측정해서 어떤 사람의 이제 건강 검진도 해줄 수 있고 좀 더 정밀한 진단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병원은 팔로알토에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른 병원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컨셉들을 사용해서 진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익숙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뉴베라 브레인 헬스 인스티튜션을 통해서 저희가 다른 병원들에 대해서 협진도 하고 이제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기도 하고 이제 기존 병원 시스템과 협력을 하는 관계이자 환자들이 총체적인 케어를 받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든지 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그거에 필요한 자본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내년 말까지 병원을 미국에는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한국에도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사실 제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증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프리벤티브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자가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관리가 액티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뉴베라 브레인 헬스 인스티튜트이 이제 다른 병원과의 협진도 하고 또 각 개인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이런 뇌라는 어려운 관리 대상을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아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데이터를 늘려서 뭔가를 알아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호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정보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냥 러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데이터로 많은 정보들을 알아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이제 보조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데 AI 기술이 굉장히 임프레시브하지만 인간의 뇌에 비하면 굉장히 프리미티브합니다. 물론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언리미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든지 AI 시스템에 비해서 큰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리 현재 AI가 임프레시브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그 어마무시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신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끼 밥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뇌는 에너지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시스템입니다.
AI가 얼마를 뭘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계보다는 뇌에 관한 이해는 AI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AI는 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설계될 것이고, 그렇게 설계된 AI는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만 인류에게 보조 수단으로서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에너지 이만큼 써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베네핏을 주면 인간과 AI는 에너지 경쟁 상태에 놓입니다. 인간이 AI가 인간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한 혁명은 뇌에 대한 이해에서 올 것입니다. 사실 AI가 인간의 신경 세포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만든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현재의 AI는 brain morphic AI가 아니고 neuron morphic AI입니다. 신경 세포의 구조에서 본을 따온 거죠. 근데 신경 세포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상당 부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브레인은 병을 고치려고 해도 못 이해하는 수준인데 지금 AI에 어떻게 도입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브레인 모피기 어려웠는데, 이제 뇌 질환을 고치려고 알아낸 뇌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브레인 모피c AI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공학도의 입장에서 아니 뇌졸중이라는 게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반신불수가 되셔서 12년간 병상에 계시는데 재활훈련을 하시더라고요. 재활훈련은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전화기가 고장났는데 그냥 이렇게 잘 모셔놨다가 통화 버튼을 계속 좀 되기를 기대하면서 누르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느끼기에는. 아니 뇌가 회로라던데 회로를 고쳐야지 그걸 재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회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좌절은 뭐 실험이 잘 안 돼서, 이러한 것들은 뭔가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늘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틀렸나 아닌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생각해서 답이 내가 틀린 것 같지 않다. 내가 해야 된다. 라는 두 개의 답을 만족하면 다시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답이 늘 yes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했지만 사실 실험이 잘 안 돼서 힘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는 사회적 요소가 훨씬 많죠. 연구비가 필요한 연구비가 없다든지, 회사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든지, 누구를 설득해서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반대가 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컸고, 1년이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그러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제로는 5년씩 걸립니다. 어려움에 의한 딜레이가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20% 딜레이 이런 게 아니라 5배 딜레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좀 속도감 있게 엑스포넨셜하게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과학자에게 무슨 이유로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인류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류애를 바탕으로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할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저는 뇌 질환을 치료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제 목표였고, 1차적으로는 제가 전자공학자로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왜 이거를 12년 동안 재활훈련이라니, 이게 정말 너무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뇌회로의 개념으로 뇌를 진단하고 치료해서 더 이상 이렇게 뇌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끝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뇌 질환을 액티브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뇌에 관한 이해를 하는 동안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또 그러한 뇌에 관한 이해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인 만큼 질환을 치료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만들어 나가자라는 것이 제가 공헌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